동생이 광명에 들어서는 자이 더샵 포레나 소형평수 3구제곱 분양가 4억 5천인데 광명에 3구가 4억 5천이라는 건요. 왜냐면요. 일단은 광명을 한번 봅시다. 또 왜 하필 자이야? 자이 더샵 포레. 그러면 요 근처 아파트 한번 봅시다. 2007년이니까 그게 기간이 좀 나오겠죠?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러면은 여기 보셨을 때 이 정도 가격 유지를 하다가 3억대 하던 게요. 갑자기 이렇게 치고 올라갔어요? 그러면은 이러다가 갑자기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치고 올라갔다가 지금 요만큼 빠졌다 다시 한 거죠. 그러면 이 단지 여기서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래도 광명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고 서울 출퇴근도 어느 정도 되고 광명 자체에도 어느 정도 일자리가 있고 그 거의 서울권이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는 동네라서 상승이 있다. 그때 자연 상승은 이 정도인데 지금 2014년부터 이게 튀기 시작하는 게 대출 풀어주고 이런 식으로 튀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3억 중후반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6억 7억까지 올랐어요. 어디가? 24평이에요. 24평이면 얼마예요? 5구예요. 근데 3구를 4억 5천 주고 사겠다. 이거는 미친 짓이죠. 그 다음에 최근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이제 9평은 84가 아니다. 뭐 이거보다 작은 뭐 74라든가 혹은 뭐 5구라든가 이게 새로운 9평이 될 것이다. 이제부터는 이런 평형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친 소리예요.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5구가 9평이 되면요. 나라는 망하는 중이다. 단언컨대. 그러니까 1인 가구 늘어나니까 이번에 저기 둔촌주공 할 때도 그 얼굴 없는 그분이 그거 하셨죠? 3구 4구 받아라. 그래서 비싸게 팔아라. 1인 가구 늘어나니까. 근데 1인 가구가 왜 늘어나요? 집을 못 사니까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거예요. 누가 둔촌주공 그 돈 주고 사. 근데 뭐 둔촌주공 급은 아니더라도요. 가격 자체가. 그런데 왜 84에서 5구로 9평이 바뀌면은 나라가 망한다.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9평 84가 왜 나왔냐면은 보통 이제 4인 가족 기준으로 나오죠. 부모, 자식, 원투. 이 기준으로 나온 게 84예요. 근데 인구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출산율. 이게 얼마냐? 2.1이에요. 근데 5구가 9평이 되었다. 이거는요, 한 3인 가구 수준이겠죠? 많이 살아도.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출산율이 1 정도 나온다는 거죠. 보통 9평을 나타낼 때요 1인 가구 기준으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출산율을 토대로 어느 정도 자식을 낳는 가정이 기본적으로 되고 있냐. 근데 9평이 5구로 바뀌었다는 소리는 자식을 낳는 가정들이 평균적으로 1명 낳는다는 소리예요. 안 낳는 거 떼고 안 낳는 가구들 떼고 낳는 가구가 평균적으로 1명 낳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인구 감소가 굉장히 고착화되었다는 소리죠. 5구가 9평이 되는 순간은요 지금 같은 출산율이 장기화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나라 망한다는 소린데. 지금 이제는 84가 9평이 아니라 5구가 이제 9평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건요. 집값이 올라가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게 대세가 된다는 거는 이제 수요가 급감하고 있다는 소리고 나라가 망한다는 소리인데 그게 대세가 되니까 그쪽으로 투자하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정신 나간 소리다. 왜 84가 9평인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 9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족 단위에서 그러니까 뭐 1인 가구처럼 뭐 어디 나가서 일하고 이런 경우가 아니라 보편적인 가족 단위가 살 수 있는 평형대가 9평이에요. 과거에는 9평이 훨씬 더 컸던 이유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경우가 많았죠. 대가족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9평이 컸던 거고 그 이후에는 핵가족이 많아졌죠. 뭐 결혼하면 보통 독립을 해서 자기 자손들 키우지 뭐 부모 봉양까지 하는 가구들이 보편적이지 않아졌으니까 84까지 줄어든 건데 거기서 더 줄어든다는 것 자체는 나라 망한다는 소리예요. 그런 거. 말씀하신 대로 혼자 사는데 집 넓으면은 청소 많이 들고 관리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진짜로 수익이 어느 정도 되지 않는 분들은 잘 안 사죠. 그러니까 관리비 저렴하고 청소 편하고 이런 원룸으로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그거고 원룸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피스텔 이런 데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인 가구의 그 월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1인 가구 월세 비중 중에서 뭐 자가가 몇 %고 뭐 전세가 몇 %고 이걸 청년층으로 끌어갖고 와서 봐야 돼요. 노년층 1인 가구는 자가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사별로 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청년층 1인 가구로 가보면은 월세 비중이 한 70%에 달합니다. 그러면은 아파트가 3구 제곱이에요? 요거 자체가 지금 얼마나 경쟁력이 있겠느냐 생각을 했을 때 일단은 요 3구를 가지고 두 가지가 있죠. 내 집 마련을 하든가 아니면 갭투를 하든가. 근데 내 집 마련으로 3구를 하려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보통 갈아타기 정도로 생각을 할 텐데 이 수요가 많다고 보긴 힘들다. 내가 1인 가구로 계속 살 거예요. 그래서 3구 집을 산다? 그럴 거면 차라리 오피스를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오피스는 다 빌트인 되어 있는데 아파트는 적어도 저번에도 30대 부부 한번 저희가 멤버십 때 상담 한번 드렸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부부 그래서 나중에 뭐 애도 키울 여건이 되면은 애도 낳을 생각이 있고 혹은 뭐 이런 분들이 가는 거지 1인 가구가요 소형 평수 아파트 들어가는 것 자체는 그렇게 메리트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진짜 소형 평수에 살면서 차는 엄청 좋은 거 타시는 분들 그래서 주차가 중요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매도가 잘 안 되는 상황이고 갭투는 쉽느냐 생각을 해봤을 때 일단은 1인 가구 전세 비중이 그렇게 높냐라고 했을 때 1인 가구가 늘어난 이유는 전세도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아서 보통 월세를 많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수요들은 어디서 많이 빨아들이고 있다? 아파트 3구가 경쟁하는 건요 다른 아파트들이랑 경쟁하는 게 아니라 오피스텔 같은 데랑 경쟁하는 거예요. 원룸이나. 그러면 혼자 살았을 때 4억 5천짜리 라고 한다면은 이 근처에 오피스텔 가격은 한 2억 정도 할 건데 빌라 막 이런 데 가면 2억 정도 할 건데 좀 넓게 살고 싶고 그러면 아파트 4억 5천짜리에다가 막 갭투 할 정도면 적어도 3억 이상 들어가야 될 텐데 거기를 전세 주고 들어가느냐 요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건 첫 번째 광명 같은 경우는요 서울 생활권입니다. 어느 정도로 서울 생활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부천은 시외 할증을 받는데 광명은 할증 안 받아요. 택시를 타더라도. 그러니까 광명이 서울 생활권이라는 거. 근데 서울 생활권이지 서울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오히려 광명이 혜택 본 게 있어요. 왜? 얘가 만약에 서울이라면 광명이 서울시 광명구였다면은 서울에서 상급지로 보기는 힘들다. 근데 서울 생활권이면서 경기에 있기 때문에 경기에서는 굉장한 상급지죠. 경기 동쪽에는 이제 분당, 뭐 과천, 그 다음에 하남 뭐 이런 것들이 상급지라면은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광명하고 일산. 그러니까 경기에서 상급지니까 서울 노도강 이런 데 안 들어가고 경기 광명 이런 데로 더 오히려 투기 수요들이 더 몰린 것도 있고 그래서 거품이 많다. 5구가 4억 5천이라도 반대할 텐데 3구가 4억 5천을 주고 사는 건 말이 안 된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3구는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지고 자 부동산을 살 때요 내가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사시더라도요 다 지금 가격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수요가 안 붙더라도 집값이 올라가니까 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막 자꾸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다 개소리인 게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요 첫 번째는 황금성이에요. 첫 번째가 황금성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가격이에요. 황금성이 낮은 것은요 빠져나가지도 못해요 떨어질 때. 그러니까 첫 번째가 황금성인데 광명은 황금성이 좋은 곳이에요. 경기도 중에서 황금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 중에 하나지만 3구는 그렇지 않다. 그 다음에 가격 같은 경우도 지금 막 올라가는 추세라고 보기는 힘들다. 올라가는 추세도 지금 서울이 꺾이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까도 보셨지만 서울 거래량 감소, 그 다음에 상승거래 감소, 그 다음에 외지인 거래 감소, 그 다음에 8월 상승폭 감소 다 일어나고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가지 이야기를 둘러봤을 때 평형대도 가격도 합리적이지 않다. 차라리 저 4억 5천 정도 가지고 있으면은 청약통장 오히려 청약기간 더 늘려가지고요 더 뒤에 받는 게 나아요. 오히려 집값 하락기 때 경쟁률이 떨어져요. 경쟁률이 떨어지면은 내가 조금 더 그때 막 좋은 것이 분양이 나오더라도 사람들이 잘 들어보지 않는다. 그러면은 2년에서 4년 정도 더 기다리셨다가 그런 것들을 분양을 받으면은
그때는 4.5, 진짜 저점까지 가면은 4.5억이면요. 분양 기준으로 하면은 7사까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은 답이 되겠죠.